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요, The 하이로펀트 5번 고의사제, 성격카드 5번, 연도카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펀트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긴 할 때 고의사제라고 번역을 많이 해놓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요 직급은 엘레우시스 종교라는 게 있거든요. 요 앞에 책 2번, 3번 카드 설명하는 곳에서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이 엘레우시스 종교는요, 데메테르, 3번 여왕제 데메테르가, 어떻게 보면 딸을 잃고 페르세폰의 딸을 저승에 납치당하고 딸을 잃은 상실, 그리고 딸을 만나는 데서 오는 희열, 그 과정을 좀 종교적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레우시스 그 종교 집단에서 사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하이로펀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고의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교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카톨릭의 교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제나 교황이나 그 윗대로 내려오는 그런 지식을 밑으로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로펀트 카드는요, 생각보다 해석이 조금 까다롭고 잘 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상징을 빨리 보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기둥은 어디서 보셨죠? 2번 페르세포네에서 보셨던 기둥이죠. 2번 페르세포네 이번 고위 여사제에서 보셨던 그 2번 여사제에서는 흑과 백, 서로 다른 것들의 기둥이었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V와도 비슷한 글씨가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하고요. 신을 가리키는 알파벳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이 뒤쪽에 깨달음과 또 다른 그 깨우침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카드의 이름을 고의사제뿐만 아니라 교황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교황의 상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중관도 그렇고 교황 십자가도 그렇고요. 이 손 모양, 삼위일체의 손 모양, 이 옷, 그다음에 옷의 세 개의 십자가가 다 그렇고요. 이 열쇠 또한 교황의 상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드를 교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교황의 말을 들으려는, 이 고의사제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그런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밑에 있고요. 이 사람 서로 상반된 세 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반되는 것들을 선과 악, 행운 불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 정신세계로 이끄는 사람이 교황 또는 고의사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요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숫자랑 지배색이랑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숫자는 5번이에요. 4번 네모에서 하나 더 안정적인 것을 내가 틀을 깨고 하나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5번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것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큰 도전이고요. 나에게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처음 그렇게 틀을 깨고 나와서 서투르고 불안정한 인간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색은 적색, 빨간색과
청색이 좀 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이 좀 같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성은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요, 되게 보수적이고 관습에 충실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카드 5번 요 인물은요, 제가 K론과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K론은요, 반마? 많이 보셨을 텐데, 왜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그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본 그 이미지는요, 켄타우루스족이에요. 켄타우루스족. K로는 그 켄타우루스족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요걸 들으시면, 이 5번 카드의 성격이 5번 카드의 특징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카드들은 신화적인 부분을 조금 스킵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켄타우루스 쪽은요, 되게 신화에 있어서 한마디로 망나니예요, 망나니. 되게 지들 멋대로고 감정도 컨트롤 못하고 거의 동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생김새는 반마인데 되게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나쁜 애들. 막 술판 가서 뒤집어 엎고 남들 괴롭히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진짜 폭행을 저지르고 막 이런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한 말의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이 켄타우루스족이에요. 그런데 켄타우루스족과 케이론이 아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는 게 켄타우루스족은 그 날카로운 귀를 갖고 있는데 케이론은 그냥 인간의 귀. 케이론은 앞다리가 인간의 손이고 뒷다리만 말의 다리예요. 켄타우루스는 네 발이 다 말의 다리고요. 그래서 생김새에 차이가 있어요. 태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켄타우루스 쪽은요, 태생 자체가 좀 어쨌든 벌을 받아서 태어난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케이로는 제우스의 아버지로 나오는 크로노스하고 필리아라는 님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크로노스가 약간 말로 변신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비슷한 생김새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필리아가 엄마가 애를 낳아보니까 자기가 명색이 요정인데 아이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물론 크로노스는 필리아와 좋은 시간을 갖고 이미 떠났고 필리아는 애를 낳자마자 버려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닌 자기의 외모가 흉측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케이론의 상처가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처도 있고 자기는 켄타우루스 종족도 아닌데 그렇게 나쁜 일을 되게 일삼는, 그리고 태생 자체도 좋지 않은 그런 켄타우루스 족과 여기는 같이 엮이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켰냐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거의 모두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했던 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던 아폴론, 아르테미스 남매가 케이론을 걷어주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기도 했죠. 그래서 케이론은 은술, 예언술, 음악, 활쏘기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폴론이랑 아르테미스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섭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신보다 총명한 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육체 자체가 반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육체 자체가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야생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기질을 누른 거죠. 자기가 공부, 학습, 노력으로 되게 눌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굴에 칩거 기거를 하면서 많은 신들, 많은 인간들을 제자로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아손, 제우스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길러냈어요. 그리고 원래 케이로는 그 불사의 몸이었거든요. 죽지 않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독화살을 맞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불사의 몸이긴 하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통에 되게 힘들어하다가 제우스가 좀 불쌍히 여기면서 하늘로 올려서 궁수자리, 사수자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시간을 내서 자세히 드린 이유는요. 5번 카드는요. 사실상 보수적인 틀에 얽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본성은.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나의 상처가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호기심 많고 자유로운 기질을 품고 있지만 좀 단련이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케이론처럼 이렇게 좀 극단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 카드가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교환 카드는 스프레드, 고의사제 카드는 이 스프레드 안에서 꼭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주로 주위에 좀 눈치를 많이 보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시험이나 학업이나 직업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것. 왜냐면 내가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연결받는 일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마음 연애에 있어서 속마음일 때 막 되게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변명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구구절절 핑계가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좋긴 좋은데 뭔가 약간 내숭도 있고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선도 잘 못 넘겠고 그런데 상대방이 넘어와 주는 건 오케이. 막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연애운에서는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람으로 따지면 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 겉으로 속으로는 또 알 수 없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 연도카드 5번에는요. 공부의 해라고 쉽게 얘기해서 공부, 학습, 학업, 끊겼던 학업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은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